오늘은 무한지성 200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보하는 생명의 흐름.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의식의 진화는 한 단계 한 단계, 그리고 아주 드물게 비약적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화하는 다양한 단계를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특정 종이 멸종한다면 그것의 영적 목적은 다른 혈통의 종들에 의해 또는 일부 보완적인 종들에서 추가 출생에 의해 또는 약간 더 높은 종들을 통한 부족하고 부분적인 표현에 의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진화는 이용할 수 있는 무수한 대안을 활용합니다. 멸종된 종이나 누락된 연결고리로 구성된 작은 간격으로 인해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캥거루, 흰 두루미 또는 다른 종의 동식물이 멸종되더라도 그것은 진보하는 생명의 흐름을 저지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의식에 도달하는 진화의 진정한 목적을 좌절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100개의 누락된 연결고리가 있더라도 진보하는 생명의 흐름은 새로운 적합한 종을 만들거나 기존 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전환할 때마다 그러한 모든 전환에 대한 하위종 또는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두 개의 반대 방향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기관을 통해 분리되는 종들과 그리고 그것이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종들 둘 다와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 형태는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부 종들은 진보하는 생명 흐름의 진행에 도움이 되고 다른 종들은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잡초는 더 높은 형태의 채소와 식물의 발달을 지연시킵니다. 식물 생활에서 그들의 역할은 문명세계의 원시 종족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능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더 높은 형태의 식물들과 경쟁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투쟁을 위해 더 높은 형태로 더 큰 힘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한 종의 영적 지위가 항상 어떤 다른 종에 대한 유용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 있는 쐐기풀이 단지 자신을 만지는 사람을 쏜다고 해서 반드시 진화가 더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창조에 대한 순전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올바른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형태가 하나의 영원한 신성한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 진화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창조적인 자아 성취에서 진보하는 생명의 흐름은 식물계나 동물계에서 자연적인 또는 인공적인 잡종과 같은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듭니다. 심지어 식물이나 동물의 인공 혼종도 진화에 상승하는 범위에서 새로운 경험을 모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혼이 의무적으로 이러한 혼성 형태들을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혼종들이 생겨난 부모종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모으는 것은 영혼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는 때때로 혼종 형태를 통해 촉진되며 이는 다른 인종 간 결혼의 생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보하는 생명의 흐름은 수많은 형태를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도 같은 종의 다른 형태들 또는 다른 종의 형태들과의 상호 교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경험의 수집을 방해하고 침해하는 철창우리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존재들은 경험의 교류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진화합니다. 마찬가지로 식물과 동물의 세계에서도 어떤 종류의 상호 의사소통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험의 교환과 함께 진화하는 것이 반드시 구어나 문어의 사용에 의해 조건 지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의 경험을 통해 이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말이나 글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동물 역시 그러한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삶을 공유합니다.
동물과 식물조차도 부분적이거나 기초적인 의사소통 방식인 그들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형태들과 삶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합니다. 사실 모든 형태와 종은 공동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종에 대한 형태뿐만 아니라 다른 종의 형태와도 생명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새, 짐승, 식물, 인간, 그리고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이 각자의 펼쳐지는 삶에 기여합니다. 삶에서 신성의 전개는 공동의 사업이지 독점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천사와 대천사의 진화조차도 생명을 발전시키는 독점적인 흐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인간 존재들 사이에서 화신할 수 있고 인간의 삶의 흐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순환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완전한 스승의 통제를 받습니다. 인간 이전의 창조에서 진화된 의식의 환생은 기적인 매트리스를 통해 일어나고 이후 단계에서 완전히 형성된 기적인 몸이 발달합니다. 식물과 동물은 기적으로 충분히 발달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발달 성취의 단계에 따라 점차적으로 기초적인 기적 매트리스는 형체를 갖습니다. 이 기적 매트릭스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인간 이전 의식의 전이를 위한 매개체입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 이전의 생물이 새로운 물질적인 형태를 취하기 전에 아스트랄에 사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규칙에서 생명 흐름은 반대 방향을 통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한때 물질적인 세상에서 정신적인 영특함을 가지고 나타났던 사람들은 때때로 다음 화신에서 그 정신적인 영특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한번 획득한 정신적 영특함의 능력은 정신적 몸에 유지되며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영적 진보의 본질적인 논리는 영혼이 정신적으로 영특한 이러한 능력에 접근할 수 없는 기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경험의 반대는 영적 이해의 충분한 전개를 위해 똑같이 필요합니다. 일단 영혼이 인간의 형태를 갖추면 일반적인 규칙은 인간의 화신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역행하는 화신은 생명 흐름에 진보하는 자아 성취에서 극히 드문 일입니다. 진화의 역행은 때때로 오컬트 능력의 노골적인 오용으로 인해 비롯됩니다. 역행하는 화신은 일반적인 규칙이 아니라 극히 드문 예외입니다. 인간 이전의 형태에 대한 수정 없이 인간 형태가 계속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심지어 도덕률에 대한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한 영혼이 자신이 한 일이나 경험한 것과 반대되는 일을 겪어야 하는 경우에 의해 교정 조치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욕정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같은 화신에서든 다음 화신에서든 자신이 욕정을 위해 살해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의 극악한 범죄의 악의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역행하는 화신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오컬트 능력이 사용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컬트 능력이 부여된 영혼은 욕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낮은 욕망이나 에고 프로젝트의 희생양이 되어 그것들을 심하게 남용한다면 그는 인간 이전의 형태로 되돌아가 그 지점에서 그의 진화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과감한 형벌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일은 일부 상위 존재에 의한 시기적절한 개입이 없는 한 네 번째 경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행의 역행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진보하는 생명 흐름의 진행은 실현된 진리의 정점을 향한 증가하는 상승과 갈수록 더 큰 내적 신성의 전개를 가져옵니다. 영적 파노라마에서 메허바바의 광선들 20페이지에서 26페이지의 내용입니다.